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언니, 나 의뢰 개공원 국주 괜찮은 대리운전 번호 하나 알려주세요. 좌우로 정렬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좋아요. 언니, 2588 단골인가? 노래도 잘하네. 그렇다면 국주도 좌우로 정렬 2588 2588. 서울 떠나 강원도 설악산 양양 낙산사 대가 영곡에 넘어 강릉 경포대 삼촌 죽소루 울릉도 성인봉 태백산 오르다리 쳐서 내려 방방곡곡 원 없이 누비시라고 타이어 수명을 보증하겠다는 생각. 마모 수명 보증제. 생각의 무브 금호 타이어. 안녕하세요. 최지우입니다. 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알고 계세요? 스톤폰 할부금이 남아있어도 부담없이 지금 바로 최신폰과 만나세요. 6개월간 할부금 제로, 최신폰을 부담없이 갖는 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할부원금 6개월 납부 이후 24개월 균등 상환. 7월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지난 2012년이었었죠. 국내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에서 훔쳐온 불상 2점 가운데 1점이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이 불상은 통일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동조열의 입상인데요. 1974년 일본에서 국가지정 중요 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 우리 문화재를 왜 돌려주느냐,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검찰은 일본 약탈이란 증거가 없고 국내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도 없어서 일본으로 반환한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찬반 입장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도난문화재 반환은 당연하다는 입장부터 들어보죠. 대한변협 일제피해자 인권특별위원회 최봉태 변호사 전화 연결합니다. 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환 결정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이시죠? 그렇죠. 이번 결정은 우리 형사소송법상 그 압수물로 환부에 관한 규정이 있거든요. 그 예. 규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작물은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물은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돼 있다. 그런데 사실 이 동조열의 입상이라는 게 일본으로 배 타고 자기가 걸어서 들어간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그렇다면은 심증상으로는 분명히 일본이 약탈에 갔을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어요? 그 가능성은 물론 있지만은 일단 이 점유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법상에는 예. 점유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는 점유권이라는 것을 인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 점유라고 하는 것은 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예. 선의로 평온공연하게 그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보면은 일단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그 점유는 이 소유의사로서 이렇게 선의치도했는 걸로 좀 보고 있고요. 단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을 하면은 그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하도록 돼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지금 일본에 우리나라 문화재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또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입증할 수도 있고, 많죠. 입증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일본도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지금 근데 왜 우리만 돌려줘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 외교부를 상대로 해서 예. 지금 제대로 외교적 대응을 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본에서 65년도 한일협정 문서공개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심에서 이겼거든요. 예. 그 2012년도 10월 달에 이게 1심 판결 이겼는데, 이게 항소심에서 2014년도 7월 25일 날 뒤집혔습니다. 예. 그 뒤집힌 이유를 보면은 그 판결문에 나와 있는데요. 그대로 읽겠습니다. 예. 이 문서를 공개하면 문화재에 대해서 게시를 하면은 한국과의 사이에서 인도 문제를 재현시켜서 일본이 교섭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다. 그래서 지금 문서를 공개를 못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문서를 공개를 하게 되면 일본에서 약탈했던 문화들에게 어떤 것인지 어떤 경위를 가져온 것이 다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한국 정부가 요번에 이 입상을 돌려주는 걸 계기로 해서, 그러면 너희들도 왜 그 65년 당시에 그 서류를 50년 넘은 문서를 왜 공개하지 않느냐? 그걸 공개를 해서 그 공개를 보게 되면은 분명히 이 정상적으로 취득하지 못한 문화재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이 꽤 있을 거거든요. 특히나 우리 고종 황제의 대투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정상적으로 가져갈 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오크라 컬렉션이라는 그런 중요한 문화재들이 있는데 그런 문화재들을 정상적으로 지적을 못했다는 것을 자인시켜서 예. 그것을 반환해 와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이번에 문제가 되는 동절의 입상은 돌려줘야 한다고 저희들이 이 사건 발생했을 때가 2012년 발생인데 저희들이 2013년 4월부터 공개 기자회견을 해서 빨리 돌려주라고 그렇게 강력히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돌려주는 대신에 더 많은 걸 받아오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아니 뭐 그죠? 받아오는 것은 우리 외교적인 능력인 것이고 우리 국민적 관심에 달려 있는 것이고요. 예. 단 지금 우리는 법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법을 준수를 해야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서 법률을 준수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 보고 법을 준수하라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을 준수한다라는 거기에서의 핵심적인 것은 지금 일본으로 가는 불상이요. 네네. 이 불상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본에 갔는지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핵심이군요, 지금. 그런데 이 불상과 관련돼 가지고는 한국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관음보살 자산 같은 경우에는 관세음보살 자산 같은 경우는 서산 부석사에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은 명확하게 정당한 소유권이 누구였는지 밝혀봐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이 동재리 입상과 같은 경우는 한국 내의 소유권자도 주장하고 있지 않는데 이것을 너희들이 일본에 있으니까 이거는 이게 뭔가 약탈에 갔을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감정, 이 반일 감정을 이용해서 이걸 거부한다는 것은 소탐 대시라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주인이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 거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일본을 상대로 해서 예. 이게 일본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지금 다른 나라에도 이렇게 자상들이라든지 불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유독 일본에 대해서만 이렇게 국민 감정이 일어나냐 하면은 찾아올 것을 찾아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오죽하면 우리 고종 황제의 투구조차도 지금 찾아오지 못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계기로 해서 일본에 옛날에 우리가 불교를 전수해 주었듯이 부처님을 통해서 예. 일본을 광명세계로 이끌어낸다 이런 큰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봉태 변호사였고요. 계속해서 불상 반환에 대해서 이번엔 반대하는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황평우 문화재청 문화재 전문위원 전화 연결합니다. 황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이번 반환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조금 아까 들으셨죠? 저희 인터뷰하는 거. 자, 그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저는 최 변호사님 하신 역할들을 굉장히 존중하고 알고 있는데요. 예. 이걸 형사소송법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이걸 왜 국내법으로 적용을 하는지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걸 국제법으로 적용을 해야지 왜 우리 현행 국내법을 적용하냐 이거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말씀하실 때 소탐대시를 한다라고 하셨는데 좀 전략적으로 좀 더 폭넓게 생각하신다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물론 약탈문화재나 도난문화재는 돌려주는 게 맞습니다. 네. 맞는데 다만 국제적으로 유네스코에서 무슨 규정이 있는 거를 좀 알아주셔야 되는데 국제박물관협회 그 윤례 헌장에 보면 박물관이나 미술관 어떤 국가에서 유물을 소유할 때는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소유했다라는 걸 규명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유네스코에 보면 RCP라고 정부간 약탈문화재 환수를 위한 정부간 위원회가 있는데요. 네. 여기서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약탈문화재가 있고 또 문제 제기를 했을 경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받아들여서 논쟁을 벌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문제를 단순히 일본으로 돌려줄 문제가 아니라 유네스코로 기탁을 해서 이 불상 같은 경우를 유네스코로 갖다 놓고 유네스코에서 논쟁을 벌이자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맞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문제는 지금 정말 첨예하게 많이 대립되어 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 문제들이 강제 노역이라는 많은데 이게 국제적으로는요. 한일 간의 양국의 우물한 개구리 싸움밖에 안 되고 있어요. 오바마 대통령 보십시오. 미래로 향하라 그러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이 문제가 한일 간의 문제는 외국에서는 전혀 인식이 안 되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이 좋은 기회를 유네스코로 가져가서 분쟁을 해서 일본이 자 정당하게 취했던 거에 대해서 규명을 해라. 그다음에 우리는 이런 것들이 한국에 있었다 전파하지 않았다고 국제적으로 이런 거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자 일본이 형사 예를 들어서
어떤 요번에 한일협정 문서 공개 때문에 그리고 또 한일 공개 문서에서도 문화재 반환이 아니라 인도를 못한다고 돼 있죠. 어떻게 우리나라가 문화재 반환하는 거를 인도라고 합니까? 이런 문제를 저는 좀 입증하는 방법에서 이런 국내 가지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좀 우리가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었는데 너무나 못한 참담한 외교 실패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국제법, 국내법 이거 둘이 상충될 때는 국제법이 우선되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알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걸 국내에서 할 문제가 아니라 예. 국제적으로 가라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왜 이런 전략을 왜 못 세우냐 이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불상이 약탈이 됐는지 여부 그리고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여부가 지금 핵심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예. 조금 전에 예. 그 최봉태 변호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점유권이라고 일본 점유권 말씀하셨지 예. 않습니까? 그러면 통일신라 때 불상입니다. 이 불상이 높이가 40cm, 38.2cm고요. 무게가 한 4.1kg 되는데 예. 전형적인 통일신라 때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렇게 큰 불상이 우리나라면 국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통일신라 때부터 고려 때까지 과연 우리가 만들었던 점유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정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따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소유권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죠. 소유권이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조계종이나 아니면은 저 경주 쪽에서 통일신라니까 뭐 상징적으로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나 문화재청에서 예. 나서게끔 했어야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 소유권이 통일신라 때 만들어진 게 제조권이 통일신라 때 만들어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이 주장하지 않는다. 예. 이런 논리는 저는 너무 좀 이게 우리 문제에서 우리 문화재 문제를 좀 제대로 증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황 의원님께서 저기 일본 그 다마도 갔다 오셨죠? 다녀왔죠. 다마도 예. 세차. 그러니까 원래 예. 그 불상이 있었던데, 그죠? 그러니까 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열애 입상, 세워져 있는 열애 입상 같은 경우는 무인 신사였고요. 사람이 없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관음 자상 같은 경우도 무인 신사인데 사실은요 제가 가봤더니 어떤 사람이라도 다 도둑질 가능한 이런 보안 상태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돈 한 장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21일 만에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마냥 일본 자국에서 만들어진 문화재라면 이렇게 관리할 거냐. 예. 그러니까 저는 간단하게 말해서 이게 약탈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게 일본에서 만든 문화재 같으면 이렇게 보안이 허술하고 훔쳐가도 사이렌이 울리지도 사이렌 선이 다 끊어져 있어요. 그다음에 경보 장치도 작용 안 하고 우리나라 같으면 국보를 이렇게 관리합니까? 일본 자국에서 만든 국보 같으면 이렇게 관리 안 하거든요. 예. 이런 걸 보면 관리 상태를 봐서라도 너네들 뭐 일본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관리하지 않았냐 얼마든지 논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일본의 스가 요시대 관반장관은 관세음보살 좌상에 대해서도 다시 반환해라 이런 모양이에요. 그런데요. 자, 일본은 집요하게 이런 문화재를 이제 우리가 요번 거 문화재를 돌려가고 저희 대마도 현지에 가보면 한국이 마치 강도의 나라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문화부 장관이 한중일 문화부 장관 회담할 때 한 번 우리 과거에 돌아간 훔쳐간 문화재, 약탈한 문화재를 예. 좀 규명해보자, 돌려달라 이렇게 말 한마디 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자 그러면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문화재 돌려달라고 그 외교관이나 그다음에 문화부 장관들이 몇 번 정도 요구를 했냐. 예. 이거 한번 따져보면요. 일본이 아마 100분의 1도 안 했을 겁니다. 이번에 말한 것처럼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거는 우리 문화재 관리 당국이나 그다음에 외교 관리 당국이나 이거 완전 총체적인 부실이었고 그다음에 이 문제를 국제법으로 얘기를 해야 될 문제를 또 유네스코나 이런 쪽에서 얘기할 문제를 왜 우리나라 국내 검찰이 이걸 발표하냐. 예. 이거는 좌충수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문화재청의 황평호 문화재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저희가 얼마 전에 이
괭이부리 마을의 일생활 체험관 건립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때 저희가 인천 동구청 측의 입장을 들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오늘 일단 일생활 체험관 건립은 무산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인천 동구청장이 본인의 SNS에서 이 쪽방촌 체험관 건립을 추진한 직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해가지고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저희가 인천 동구청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오늘 마련했습니다. 이용수 인천 동구청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 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요새 좀 힘드셨겠어요. 뭐 힘든 것보다 늘 뭐 자치단체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늘 뭐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이게 되죠. 물론 이제 그래서 또 취지와는 다르게 그죠? 예. 본인의 생각이나 취지와는 다르게 해석되는 측면도 있어서 참 억울한 측면도 있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죠? 예. 근데 우리 구청장님께서 SNS에서 괭이부리 마을 체험관 건립을 취재한 직원을 칭찬하겠다 이런 글을 남기신 거는 맞습니까? 예, 이제 그거를 이제 거두절미하고 그 직원을 칭찬하겠다 이렇게 그 SNS에다 게재한 건 아니고요. 예. 물론 칭찬과 격려를 적당한 기회를 봐서 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그런 내용의 글을 올렸어요. 예. 그거는 이제 어떤 취지냐면 그거를 반대하고 뭐 언론에 이렇게 보도되고 이랬던 것에 대한 반박을 하기 위해서 그랬었던 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일을 하든 안 하든 뭐 봉급이 뭐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분들은 정년이 보장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은 일단 남한테 언론에 휘말리거나 많은 분들에게 이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으면 가능하면 일을 안 하는 습성들이 있죠. 그러니까 무사안일주의에 빠질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무사안일주의라고 뭐 이렇게 뭐 비판하기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사업을 모색을 하고 변화를 추구를 하고 도전을 하고 이 열정을 갖고 일을 하는 직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동구는 굉장히 좀 구도심권이고 인천에서 가장 오래된 인천의 모태입니다. 인천의 역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도심권으로 많은 분들이 떠나가고 이주를 하고 낙후되고 어려운 지역이다 보니까 이 지역을 갖다가 어떤 방법으로 좀 변화를 꾀하고 여기를 지역 주민들이 정말 재정착하면서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가야 되는가 이런 것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새로운 방법을 모색을 하고 이런 안을 추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게 이제 지역 주민들한테 반발에 부딪히고 언론에 이제 비난을 받고 이래서 물론 사업은 이제 의회에서 이제 사업을 뭐 추진했었던 것도 아니고 조례를 의회에다 상정을 해서 조례가 이제 의회에서 부결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전면 백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저는 이런 여론이 어느 정도 이제 잠잠해지고 그러면 그래도 이런 의지를 갖고 일을 하고자 했던 그 직원에게 의지가 꺾이지 않는 차원에서 그래도 고생했다. 이런 의지를 갖고 일을 추진해왔던 그 용기를 갖다가 내가 격려를 해주고 싶었던 그런 뜻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하겠다는 그 뭐 목적이나 방향성 이런 거는 차치하고 어쨌든 뭔가를 해보려고 했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나름대로 높게 산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그럼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것도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그 괭이부리 마을 분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시고 또 이런 부분은 아니 우리 구청장님도 많이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거기? 그럼요 많이 가봤죠. 괭이부리 마을 제가 취임하고 나서 한 20번 이상 갔는데 우리가 이제 비단 이번 사업은 괭이부리 마을을 염두에 두고 괭이부리 마을에 국한돼서 하려고 했던 사업은 아니고. 우리 동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낙후되고 오래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 전체의 한 70%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묶여 있다고 보면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다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인천에 한 2,000개 정도 이제 공폐가가 있는데 인천 예. 전체에 그 중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670채가 넘는 공폐가가 우리 동구에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좀 우리가 재개발로 묶여 있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이걸 이용을 해서 정말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한테 갤러리나 공방이나 카페나 전시관이나 또는 게스트하우스촌이나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좀 활용을 할 수 있나.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근접을 하다 보니까 괭이부리 마을도 이제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괭이부리 마을이 제가 구청장을 취임하기 이전에 예. 이미 그곳 지금 체험관으로 논란이 됐던 그곳은 이미 리모델링이 다 완성이 돼 있던 장소예요. 예. 이미 예산이 투입이 돼서. 뭘로 하려고 리모델링을 한 거죠? 그때 당시에는 그걸 정확하게 취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뭘로 하려고 했었든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활용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제 그런 안이 나왔었는데 지금 동구는 그 괭이부리 마을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여관이나 호텔이나 모텔이나 이런 숙박 시설이 전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절 때나 이럴 때 구도심권이니까 명절 때 사람들이 많이 와요. 예. 친척들이나 고향을 찾는 분들이. 예. 그럼 이분들이 사실 찾아와도 머물 곳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좀 편의를 제공을 해주고 이런 측면으로 이제 접근을 했었는데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이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하거나 어떤 뭐 장사를 하거나 이런 초점으로 맞춰서 행정을 집행하지는 않거든요. 예산을 집행을 하고 행정을 서비스하는 이런 단체되는 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걸 상품화해서 뭐 돈벌이를 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언론에 비춰진 게 좀 가슴 아프긴 하지만 우리가 애초부터 그것을 뭐 상품화를 해서 돈벌이를 하고 장사를 한다. 이런 취지는 전혀 갖고 있지 않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리모델링 한 것을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숙박시설이 부족하고 그래서 숙박시설로도 사용할 그 생각이 있으셔가지고 그랬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의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작은 부분이라도 주민과 그 동네 주민들을 만나서 얘기를 좀 해보고 주민들 그런 어떤 공론화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은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괭이부리 마을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민협의체에서 그게 이제 충분히 논란이 됐었고 얘기가 이제 협의체에서 이제 나온 얘기들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지금 반대를 하셨던 분들도 주민협의체에 들어오셨던 분들이에요. 주민협의체에 들어왔다가 나중에 이제 주민협의체에서 탈퇴를 하고 이러셨던 분들도 있고 그러신데 아무튼 그 지역은 괭이부리 마을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라 우리가 이것을 이제 물론 그것을 상품화하고 무슨 뭐 이래 따르면 그건 잘못이죠. 그건 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지역에 살고 있는 어려우신 분들이 마음의 상처도 받을 수가 있고 본인들이 사생활에 노출이 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접근을 쉽게 했어야 되는데 좀 더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근데 주민협의체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에 들어가신 분들은 이걸 몰랐다. 나중에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다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출발했던 주민협의체는 지금 거의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 주민들에게 앞으로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전면 백지화가 됐습니다. 전면 백지화가 됐다.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뭐 협의를 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고요. 이 외에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이제는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고 주민들하고 이제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면 백지화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똑같은 걸로 재추진하지 않으신다는 건데 그렇다면 그럼요. 리모델링한 건물은 뭐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어제도 제가 이제 괭이부리 마을 그쪽에 있는 주민들을 만나서 이제 의견을 들어보고
그분들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민들한테 이제 공모를 받아서 예.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거기를 뭐 휴게실로 쓴다든지 예. 아니면 뭐 어린이들 공부방으로 쓴다든지 예. 뭐 이런 어떤 활용 공간을 주민들이 이제 공모를 해서 주민들이 그 우수 공모를 선택을 해서 주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간을 활용할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이용수 인천 동구청장이었습니다. 델몬트가 새로 나왔어요. 싱싱한 과일로 꽉꽉 채우면 짠! 이게 바로 자연 맞춤 그린 주스. 과일 그대로 맛을 낸 건강한 델몬트 자연 맞춤 그린 주스. 우리 그린할까요? 선발톱 무좀엔 역시 풀케어. 써보면 알아요. 달거나 닦지 않고 바르면 손발톱에 쏙. 국내 최초 오니텍 특허 기술의 깊고 빠른 침투력으로 자신 있게 2014년 국내 1위 선발톱 무좀 치료제 풀케어.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도시의 여러분, 저 김연아는 평창에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강원 평창수와 함께요. 해발 680m, 평창의 깨끗함을 담은 강원 평창수로 오늘도 힘내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연아랑 마셔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2015년) 올 여름 영국 옥스퍼드에서 개최되는 국내 유일한 영어 캠프를 만나보세요. YTN 라디오가 주최하는 옥스퍼드 영어 캠프는 자녀들의 영어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드립니다. 캠프가 끝난 뒤에는 서유럽 투어의 기회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체험하는 YTN 옥스퍼드 영어 캠프. 자세한 문의는 웹사이트 ytncamp.com이나 02-723-05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ED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럼 자동제세동기는요? 심장이 멈춘 위급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주어 심장이 다시 뛰도록 도와주는 장비입니다. 아무리 유용한 장비라도 이름부터 생소하다면 응급 상황에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이제부턴 AED나 자동제세동기 대신 자동심장 충격기, 쉽고 친근한 우리말로 바꾸어 쓰면 어떨까요? 상대방이 알 수 있는 말을 쓰는 것, 배려와 소통의 첫걸음입니다. YTN 라디오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은 국립국어원과 함께합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핫한 여름 식혀주는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의 디젤 차량 구매 시 최대 280만 원 할인. 또는 스파크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알페온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쉐보레와 함께라면 당신의 여름은 더욱 쿨해진다. 7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여기도 핫딜, 저기도 핫딜. 어디가 싼 거야? 핫딜 가격 비교. 구차. 핫딜 가격 비교. 구차. EM터에 돌지 말고 핫딜 가격 비교. 구차해요. 지금 쿠차 앱을 다운받으세요. 핫딜 가격 비교 쿠차. 하이마트가 세일합니다. 가격 쌉니다. 무이자입니다. 총 1억 원의 여행 기회까지 꽉 잡으세요. 롯데 하이마트 상반기 총결산 전국 동시 세일 7월 3일부터 26일까지. 경품은 행사기간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 매장에 문의.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내 이름은 보미. 아직은 하루 강아지지만 언젠간 든든한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되고 말 거예요. 지금 보미닷컴에서 지켜봐 주세요. 삼성화재가 시각장애인 안내견과 함께 어두운 세상에 봄을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의 봄, 삼성화재. 지금 8시 39분 16초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정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곳곳에 사고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는 가운데 양화대교 목간 지점 하위차로에 추돌 사고입니다. 올림픽대로도 하남 쪽으로는 방화대교부터 성산대교, 여의 하류나들목에서 한강대교, 다시 한남대교 부근 일대로 정체가 이어집니다. 한남대로는 한남대교 북단에서 한남 오거리 쪽으로 한남대교 북단을 조금 지난 지점 하위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서행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한남대교는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중간 지점 6차로에 적재물이 있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서행입니다. 이 밖에 강남대로도 서초 우성읍 앞 사거리 부근에서 택시와 승용차 추돌 사고가 있다는 현장 제보입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예. 그리고 평창도 좀 이제 광주를 좀 닮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광주 유니버시아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자, 우선은 이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점에서 빛이 났고요. 또 이 별다른 사건이나 사고 없이 치러졌던 무난한 대회 운영도 이제 돋보였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개막전에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사태 때문에 그 우려가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오히려 이 메르스로 인해서 이 광주의 위기 관리 능력이 더욱 돋보였다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왜냐하면은 단 한 명의 메르스 감염이 나타나지 않게 되면서 이 위기 관리 능력이 오히려 더 돋보이는 일이 됐다는 얘기죠. 여기에다가 이 펜투어를 비롯해서 이 다양한 문화 체험 행사를 준비한 것도 이 세계 각국의 선수들에게 많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로 이 강원도 재정이 어렵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저비용 고효율 이 부분이 이제 특히 좀 여기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광주 유니버시아드는 어떻게 예산을 절감했나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보여주기 위한 이벤트성 예산을 다 줄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장 신축 최대한 억제해서 3개만 지었고요. 이 기타 이 부대 시설물들도 이 몽골 텐트를 쳐가지고 일회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다 이 철거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 시상식에 사용되는 시상대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사용했던 거를 재활용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이 예산을 절감을 하겠다는 광주시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은 이 국제대학 스포츠연맹 피스하고 여러 차례 협상을 해서 이 피스의 시설물 기준 등을 다시 이끌어냈거든요. 이런 협상력을 발휘했던 것도 결국은 이 실속 있는 알뜰 대회 치르겠다는 확고한 의지에서 비롯됐다라고 봅니다. 이거 평창이 잘 배울 수 있을까요? 저희가 보기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광주의 이 예산을 절감했던 사례가 그렇게 특별했던 아이디어는 아니거든요. 이미 예전에도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자, 이것을 정책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광주처럼 실속 있는 대회를 치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평창은 좀 외형을 키우는 대회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현실적으로 이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을 제정을 해가지고 중앙정부가 올림픽 관련 시설물의 75%의 예산을 지원하게 돼 있거든요. 이런 점들을 본다고 한다면은 이 평창은 이미 어느 정도 예산 절감을 위한 시설 투자 축소의 시기는 물 건너 갔다라고 보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영화로 뉴스를 읽어보는 시간. 시네마인 뉴스. 벌써 주말 기분이 나는데요. 자, 오늘 시네마인 뉴스 오동진 평론가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동진 평론가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지금 심사하러 어디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디 갇혀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갇혀서 심사를 하고 계시는구나. 갇혔는데 전화는 해도 돼요? 심사가 공정하려면 이렇게 심사위원을 좀 이렇게 가둬둬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럼요. 대학에서도 입시 시즌 되면 갇혀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수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기간 갇혀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새 영화 얘기 좀 해볼 텐데요. 네. 이탈리아 영화인가 보죠? 더 디너 이런 게 있던데요. 그 헤르만 코흐라는 작가, 네덜란드 작가가 쓴 소설이고요. 워낙 유럽에서는 뭐 100만 부 이상 베스트셀러가 됐던 유럽 전역을 흥분시켰던 그런 소설이긴 합니다. 이 네덜란드 소설이 이제 이탈리아로 와서 만들어졌고요. 똑같은 제목으로 더 디너, 그러니까 만찬이죠. 저녁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만들어져서 이제 국내에 수입됐습니다. 원작은 네덜란드인데 영화는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지느라 그 소설이 많이 각색됐고요. 그렇지만 뼈대는 그대로 이어져서 제가 두 가지를 동시에 봤는데 정말 그 요즘 보기 드문 뛰어난 소설을 봤다는 느낌이었고 역시 그 소설을 정말 훌륭하게 각색해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과 동생 부부가 있고요. 이 형과 동생 부부는 각각 그 처한 환경이 다르고 캐릭터가 다릅니다. 형은 영화 속에서 형은 변호사고 동생은 소아과 의사인데 형은 좀 현실적이고 동생은 좀 이상적이죠. 어쨌든 그래서 매일 사실은 감정적으로 좀 부딪히는 그런 관계인데 똑같이 그 이 형의 딸과 동생의 아들이 사고를 칩니다. 그래서 대형 사고를 치는데 매일 도덕적인 그런 생활과 등등 이런 것들을 얘기했던 또 그런 것으로 논쟁했던 형제간의 어떤 그런 관계가 아이들의 그 사건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는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의 그 중산층이 사실은 굉장히 그 탄탄하게 견고하게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만 중산층 사회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도 하고 인간의 도덕성, 윤리성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부박하고 얇은 것인가 또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이익과 또는 어떤 가족의 어떤 그런 이기적인 어떤 그런 그 테두리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사실은 그 균열되기 쉬운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여준 작품입니다. 그렇군요. 쉬운 영화는 아닙니다만 때론 이런 영화가 그 저는 사람의 어떤 그 뇌를 좀 씻겨준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때묻고 찌들어 있는 삶을 이런 영화를 통해서 한 번쯤 각성하고 성찰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요새 주류 극장가는 물론 아니지만 애니메이션이 강세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지금 주류에서 그러니까 지금 주류 극장가에서 애니메이션이 강세다. 그렇죠. 픽셀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애니메이션인가? 그렇죠. 애니메이션이죠. 그것도 애니메이션. 그렇죠. 목소리 연기들이 들어간 드라마이고요. 지금 인사이드 아웃이 그 아주 강세고요. 역시 그 픽사가 제작한 픽사. 픽사 뭐 여러분 토이스토리부터 해서 쭉 왔을 겁니다. 이번에 그 만든 피터 락트 감독이 이제 몬스터 주식회사를 만든 감독이죠. 상상력이 정말 뛰어난데요. 저는 이 디즈니 픽사 애니메이션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애니메이션의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끝간데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어쨌든 애니메이션도 인간이 만드는 거니까요. 인간의 상상력이 대단하다라는 생각과 함께 이런 류의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그 감독들, 뭐 남자 감독이든 여자 감독이든 뭐 모든 스태프들이 정말로 착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정말 선하지 않으면, 선한 생각을 갖지 않으면 착한 그 이상과 그런 상상력을 갖지 않으면 이런 류의 애니메이션이 나올 수가 없는데요. 인사이드 아웃은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5가지의 감정, 뭐 기쁨, 뭐 슬픔, 분노 뭐 이런 것들 그 감정을 의인화시켜가지고요. 하나의 마음속의 풍경을 계속 추적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이가 기쁨과 슬픔의 감정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되찾아주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감정의 어떤 동인과 그 슬픔의 어떤 그러니까 기쁨과 슬픔의 어떤 동인을 의인화시켜서 머릿속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대단한 작품입니다. 근데요, 손님 같은 영화는 잘 안 되는 모양이죠, 그러면? 그 이상하게 지금 타이타닉도 뭐 제가 뭐 방송 용어로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타이타닉도 훅 떨어졌고요. 타이타닉이요? 터미네이터 아니고요? 터미네이터.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저 앵커님하고 저하고 저희가 좀 말이 이렇게 자꾸 꼬이고 있습니다. 그 터미네이터가 훅 떨어졌고요. 손님도 같이 좀 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조금 그 관객분들께서 예. 그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이런 판타지 영화, 좀 기묘한 어떤 분위기의 판타지 영화에 좀 익숙하지 않은 것 같고 조금 뭐랄까요? 아무래도 시대 배경이 1950년대다 보니까 예. 지금 현재 너무 벌어지는 일들이 많아서 조금 영화가 동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관객 추동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부천 영화제 오늘 개막하죠. 근데 비 안 오네요. 맨날 비 와서 우중 영화제라고 그러는 모양인데. 그렇죠. 우중 영화제라고 했고요. 오늘은 어쨌든 그 태풍이 오키나와 쪽에 있어서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한 10년 만에 부천국제영화제 개막식에 비가 안 오는 것 같습니다. 예. 올해는 그 땅볕에서 부천이 원래 배드타운이고요. 아스팔트 위에서 열리는 영화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지글지글 타오르는 어떤 그런 영화제인데 이 그런 영화제에 공포, 각종 장르 영화, 스릴러, 탐정 영화 등 이런 각종 장르 영화를 통해서 관객들이 열기를 이열치열로 시켜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올해 유난히 그 눈길이 가는 공포 영화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저는 부천국제영화제를 가보려고 합니다. 네. 예, 공포 영화 원래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죠, 사실은. 네, 그죠?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공포, 스릴러, SF, 액션 뭐 이런 장르 영화가 다 들어가는 그런 영화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제천국제음악영화제도 시작이 되는 거죠. 네, 이제 기자회견을 며칠 전에 했고요. 제천국제영화제는 이제 8월에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천 영화제가 시작됐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국내 큰 영화제가 계속해서 열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5월에 전주가 이미 열렸습니다만 부천 그 시작으로 제천이 열리고요. 10월달에 이제 부산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사이에 DMZ 영화제가 있고 뭐 등등. 영화제가 징검다리로 한 달 만에 계속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어떤 음악 듣고 헤어질까요? 네, 오늘 제가 얼마 전에 타계한 그 영화 음악가의 음악을 골랐습니다.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 셀린 디온의 My Heart Will Go On, 영화 타이타닉의 주제곡이죠. 바로 이 노래를 함께 들으면서 오늘 헤어질 텐데요. 다음 주에는 연금이 풀리시는 거죠? 예? 아니, 네, 그 유배가 풀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예, 자, 제임스 호너라는 헐리우드 최고의 작곡가 중에 한 분이 타계를 했는데요. 바로 그분이 작곡한 음악이죠. My Heart Will Go On, 셀린 디온의 목소리입니다. 희망은 빛나는 미래죠. 희망은 잊었던 나의 꿈. 희망은 활기찬 노후지. 희망은 행복한 저 기은샘과 함께 희망을 노래해요. 희망을 키우는 평생은행 IBK 기업은행. 왜 뉴트리라이트 더블X는 DNA 건강까지 생각할까요? 매일 유해산소가 우리 몸의 DNA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비타민과 무기질, 식물 영양소를 담은 더블X. 항산화를 통해 DNA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81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첫 만남부터 두근거렸죠. 운명이다 느껴질 만큼. 그날부터 5년 넘게, 30대부터 10년 넘게 이 선택이 제 피부의 운명을 바꿨어요. 제 날 믿어지나요? SK2 피테라 에센스. 놓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죄짓고 살지 말라 그랬지. 나한테 이러고 뒷감당할 수 있겠어요? 황정민, 유아인, 유혜진, 오달수. 올여름 최고의 베테랑들이 온다. 베를린 유승환 감독 2015 범죄오락 액션 베테랑 8월 5일 대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톡톡톡톡 톡톡톡톡. 이 음악은 김치가 맛있어질 때 나는 유산균 소리로 만든 운명 교향곡입니다. 배추김치 톡톡, 열무김치 톡톡, 동치미 톡하게. 유산균이 9배 더 많아 진짜 맛있는 김치. LG 히어스 김치 톡톡.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